안녕하세요, 쿤맨입니다. 오늘은 요 큐브 들고 왔습니다. 이거 딱 보시면 모양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윈드밀이란 큐브의 444 버전입니다. 444 응용 큐브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그래도 좀 쉬운 편에 속하는 큐브 같아요.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처음 만져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뭐 생각해볼 거리도 많고 처음 이제 444 응용을 해보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당한 난이도로 추천드리고 싶은 큐브 같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푸는 건 보시고 관심이 생기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브는 요 윈드밀이라는 큐브의 444 버전입니다. 윈드밀이라는 큐브 자체가 특징이 뭐냐면요, 333의 응용이고, 그 다음에 333이랑 비슷한 면이 많지만 요 사실 가운데 센터 조각 있죠? 여기 센터 조각이 이렇게 방향성이 있어요. 333은 평평하잖아요. 근데 얘는 색깔은 단색인데 방향성이 존재한다.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는 큐브입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 엣지 같은 경우, 요게 엣지 조각인데요. 엣지 조각 같은 경우도 단색으로 보이지만 원래 333은 이색이잖아요. 근데 다만 이것도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위에서 보시면 모양이 이등변삼각형이나 정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방향성이 존재해서 일반 333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큐브의 444 버전입니다. 444 버전이다 보니까 당연히 페리티도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페리티 같은 경우도 특히 바우토끼발 같은 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게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굉장히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1단계는 센터 조각을 맞추는 겁니다. 이제 윈드밀 큐브를 아예 보면서 보여드리면 1층이랑 3층은 평평해요. 그래서 먼저 순서는 1층을 맞추고 옆면을 맞추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윗면과 요 옆면 나머지 센터 하나를 맞추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아래 흰색 면을 완성을 하고요. 완성할 때는 그냥 일반 여러분이 아시는 444 맞추듯이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444는 응용 큐브니까 그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를 맞췄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위를 놔둬요. 왜냐면 위는 같은 색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나중에 옆면 조각을 맞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옆면 거를 맞추는 건데 얘 같은 경우 센터가 단색인데요. 얘 같은 경우 센터가 색깔이 2개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맞춰서 여러분 맞추시면 돼요. 여기 지금 빨강 파랑이 있으니까 마침 자, 이렇게 빨강 파랑이 있다. 그럼 당연히 옆에도 뭘까요? 빨강색인데 이 넓적한 얘가 짝이 되겠죠? 그러면 옆에서 빨간색 넓적한 거 2개를 짝을 이렇게 페어링을 시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렇죠. 여기 페어링을 시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세우고 어디 갔니? 여기 있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팥발초 주니까 파랑에 빨강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음에는 이제 순서가 이제 444다 보니까 당연히 센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색 배치를 이용해서 맞추시면서 그래서 파랑에 빨강이니까 빨강이 들어가야 돼요. 빨강에 초록 얘입니다. 빨강에 초록 얘가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아래로 내려 요거 하나 페어링이 돼 있네요. 그럼 얘 짝을 아예 맞춰볼까요? 그럼 초록색 지금 윗면에서 여기가 지금 얘가 11시에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옆에 게 1시에 있으면 되죠. 이렇게 1시 이렇게 갖다 놓고 내리고 그 다음에 돌려서 다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얘가 안 깨지겠죠. 근데 이제 자리가 얘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아까 맞춰놓은 게 있고 하나 건너뛰어서 여기서 페어링이 되기 때문에 얘를 올려줘야겠죠. 올리고 U2 내리고 반대쪽도 올리고 U2 그리고 내리고 해서 간단하게 또 자리를 바꾸면서 벌써 지금 벌써 2개는 완성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초록의 주황이겠죠. 요겁니다. 예, 초록의 주황. 초록색의 위에 있네요. 이번엔 위에 있으니까 이쪽이 아니군요. 또 방향을 보고 봐가면서 이렇게 해서 페어링을 먼저 내렸으면 그다음 피해주고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깨지겠죠. 그럼 나머지가 이제 주황인데 자, 주황 여기 주황은 하나가 있고 나머지 주황 하나는 여기 있잖아요. 얘가 같은 방향으로 맞아야 되니까 내리고 그 다음에 돌려서 올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랑 마지막에 얘가 이제 이쪽 자 여기가 초록이니까 얘가 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444 맞출 때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리면 여기가 다 깨지죠.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같은 줄에 놓고 얘랑 얘를 같은 줄에 놓고 올리고 그다음 U2 그리고 다시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3개를 완성했죠. 그래서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3개까지 완성하고 나면 이 나머지 하나를 맞출 때 이제 나머지 윗면 하나랑 옆면 하나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맞추는 겁니다. 순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또 페어링을 합니다. 얘 아래서 여기서 페어링 할까요? 페어링 내렸으니까 얘를 회전면에서 치워주고 그다음에 다시 올려줘야지 얘가 안 깨지겠죠. 그 다음에 그럼 파랑파랑이 남았는데 자, 이제 파랑파랑을 할 때도 뭐 이제 특별하게 이제 센터 커뮤니케이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쉬워요. 지금 보시면 파랑이 납작한 게 하나가 지금 얘가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가 아래 보고 있잖아요. 얘를 올리게 되면 지금 얘가 이 자리로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올려요. 얘를 이렇게 같은 줄에 두면 안 됩니다. 같은 줄에 두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양옆에 만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올렸을 때 이게 대각선으로 오게 이 배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려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요 자리로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가야 될 자리로 방향을 바꿔주고 내립니다. 그러면 얘가 아까 여기 있던 얘를 내려왔죠. 그리고면서 얘를 다시 또 이 자리에 갖다 놓게 되면 올라가면서 이번에 페어링이 되는 겁니다. 원리는 이거예요. 그리고 돌리고 내리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센터 조각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옆면을 맞추게 되면 윗면의 센터 조각은 4개가 전부 다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맞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센터를 모두 완료해 봤어요. 자, 이제 엣지를 페어링 해야 되겠죠. 근데 엣지 페어링 할 때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색깔을 좀 잘 보면서 엣지를 해야 되는데 엣지가 크게 이제 2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단색인 게 있고요. 단색이 좀 쉬워요. 단색 같은 경우 단색을 먼저 보여드리면 우리가 일반 444에서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페어링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쓸데없는 조각을 넣습니다. 넣는 거는 뭐 여기 있는 걸 넣는데 R, U 프라임, R 프라임으로 넣으셔도 되고 역 트위스트로 넣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여기 이제 맞추는 게 하나 완성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444를 하실 수 있다는 전제하지만 요 이제 얘 내가 맞추고 싶을 때 페어링은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얘를 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요 앞면에 있는 거를 요 오른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얘 짝이 요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 얘를 어떻게 넣는 게 달라지는데 넣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R, U 프라임, R 프라임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같은 줄에 들어가죠. 그럼 요럴 때는 이렇게 넣는 게 역슬릿지에 뭐 F, R 프라임, F 프라임, R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얘가 이번에 아래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2가지 중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또 페어링 그리고 여기다 쓸데없는 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또 맞출 수 있죠. 근데 이제 하나씩 맞추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럼 2개씩은 어떻게 맞추느냐? 먼저 얘 짝을 찾습니다. 얘 짝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게 노랑이 주황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애랑 짝이에요. 이제 요런 애. 여기랑 보시면 이렇게 페어링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이게 단색짜리가 아니면 2색짜리는 이렇게 3색짜리랑 페어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페어링하고 얘가 어차피 돌아오니까 얘 짝을 한 번에 또 맞출게요. 그럼 보면 여기가 얘 짝 여기 바로 아래에 있네요. 얘를 뒷면을 이용해서 갖고 오게 되면 자, 잘 보시면 얘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페어링을 얘를 이렇게 해서 페어링을 합니다. 페어링을 하고 얘를 뺀다는 건 얘를 넣으면 얘가 빠지는 건데 얘를 넣을 때 기왕이면은 다시 돌아올 때 여기가 이 조각이 들어오니까 이거의 짝인 얘를 아래로 들어가게 페어링을 하는 거죠. 넣는 거죠. 얘를 아래로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역슬릿짐으로 넣으면 되겠죠. 역슬릿짐으로 넣고 돌아가게 되면서 이번에 동시에 이렇게 2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페어링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익숙해지면 한 번에 이제 2개씩을 계속 하는 거죠. 이게 노랑 초록이 있으니까 얘 짝을 얘 아니죠. 초록 얘인가 본데요. 얘인데 방향이 틀리네요. 방향이 틀릴 때는 RU, R 프라임으로 빼서 얘를 역슬릿잼으로 다시 넣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흰색 파랑이 짝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이 뒤로 빼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페어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흰색 파랑이 얘를 아래로 넣는 겁니다. 이번엔 R, U 프라임, R 프라임으로 집어넣고 돌아오게 되면서 또 페어링. 이거를 계속 반복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 설명은 끝났으니까 좀 빨리빨리 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노랑 빨강이 이게 노랑 빨강이 들어가 2색짜리가 있으면요 노랑 빨강에 나머지 하나가 들어간 3색짜리 조각을 찾습니다. 근데 얘는 아니겠죠? 얘는 아닐 테니까 어디 있니?
여기 있네요. 요렇게 찾는 거예요. 노랑 빨강, 여기 노랑 빨강이 3색짜리. 그래서 페어링.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래로 들어가야 되니까 역슬래지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또 페어링. 이렇게 두 개씩 하다 보면 금방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 집어넣고, 그 다음에 노랑에 여기 작은 거 말고 큰 색깔이 노랑 파랑이 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짝이 있죠. 그래서 페어링. 그 다음에 노랑 파랑이 아래로 들어가야 되니까 역슬래지으로 집어넣고 돌아오고. 얘는 페어링 하는 것도 원래 조각들이 좀 쉬워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피셔 큐브도, 그러니까 444 피셔 큐브도 보여드릴 건데, 그게 조금 더 헷갈리더라고요. 벌써 마지막인데요. 이제 다 페어링이 되고 두 개만 남았네요. 얘랑 얘 두 개만 남은 상황에서 라스트 2 엣지는 이렇게 서로 다른 줄에 놓게 되면은 왔다 갔다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444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줄에 놔야 돼요. 그러니까 얘 짝을 같은 줄에, 얘 짝을 같은 줄에. 그래서 뒤집습니다. RU, R 프라임, 그 다음에 역슬래지에머, F 프라임, F R 프라임, F 프라임 R. 같은 줄에 놓고 얘를 먼저 페어링을 이렇게 페어링을 하는 거죠. 페어링을 하고 얘를 다시 뒤집습니다. RU, R 프라임, 그 다음에 F R 프라임, F 프라임 R.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요거랑 이렇게 페어링이 되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벌써 다 끝났죠. 참 쉽습니다. 이번엔 이제 윈드밀을 맞추는 겁니다. 윈드밀을 맞추는 건데, 윈드밀 맞추는 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윈드밀을 하실 수 있겠죠. 윈드밀을 하실 수 있으니까 444 하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무조건 요거를 2층 센터의 방향까지 맞춰가면서 저는 바로 맞춥니다. 지금 이런 경우, 얘가 지금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센터가 방향이 틀리잖아요. 이럴 때는 윗면으로 빼서 얘를 잠깐 치워두고 방향을 교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맞춰서 저는 들어가요. 항상. 이게 시간을 이게 좀 더 단축하는 요령입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얘가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주황색이 위로 와야 되니까 얘를 잠깐 요렇게 먼저 치워놓고 이렇게 페어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서 십자가 완성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초록이랑 초록이니까 얘 자리인 거예요. 얘 자리인데 또 엣지도 지금 이렇게 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얘가 반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참 쉽죠. 그래서 이제 초급반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엣지를 집어넣고, 이거 코너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엣지 넣는 공식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 번에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F2L이 익숙하시게 되면 F2L로 한 번에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F2L로 맞추셔도 돼요. 이거 333 파트니까 그냥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익숙하니까 바로 F2L로 맞추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갈 자리가 이쪽이 아니네요. 피셔 큐브보다는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 어쨌든 2층까지 완성했고, 자, 여기 3층을 봤더니 바로 페리티가 발생을 했네요. 다행입니다. 페리티는 당연히 두 가지가 있어요. 토끼발과 바보 토끼발이 있는데요. 자, 토끼발부터 먼저 해결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333이라고 하면 센터를 중심으로 엣지가 무조건 다 틀리거나 두 개 맞거나 네 개 맞거나 방향이 그래야 되는데, 지금처럼 홀수로 맞는 경우, 지금도 지금 하나 맞고 세 개가 방향이 틀린 경우죠. 요건데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얘를 틀리게 만들거나 아무거나 뭐 맞게 하거나 해서 어쨌든 짝수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OLL 페리티, 그래서 이제 토끼발이라고 하고, 저는 이 공식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스피드 솔빙용 공식도 뭐 사용하시는 분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얘를 뒤집어 볼까요? 어떻게 하냐? RW2, 그 다음에 B2, 그 다음에 U2, 그 다음에 왼쪽 내부층 내리고 U2, 그 다음에 오른쪽 내리고 U2, 오른쪽 올리고 U2, 그 다음에 F2, 오른쪽 올리고 F2, 왼쪽 올리고 B2, RW2. 그럼 얘만 뒤집어집니다. 요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뒤집어도 돼요. 얘를 뒤집어도 되고, 얘를 뒤집어도 되고, 얘를 뒤집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근데 다만 얘는 공식 쓰기 헷갈리니까 천천히 하세요. RW2, 그 다음에 B2, 그 다음에 U2, 그 다음에 왼쪽 줄 한 줄만 내리고, U2, 오른쪽 줄 한 줄 내리고, 내부층만이에요. U2, 오른쪽 올리고, U2, U2, 그 다음에 F2, 오른쪽 올리고, F2, 왼쪽 올리고, 그 다음에 B2,
RW2.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 두 개 짝수가 맞게 됐죠. 그래서 이제 OLL 페리티는 일단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또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특수 큐브를 할 때는 얘는 뭐 일반 333처럼 맞춰도 됩니다. 왜냐하면 윗면에 여기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통 여기 윗면까지 방향성이 있는 큐브, 예를 들어서 마스터볼 픽스 같은 경우는 J펌이나 T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공시험을 쓸 때마다 얘가 회전을 해요. 근데 얘는 써도 돼요. 얘는 왜냐면 그러니까 J펌이나 T펌 같은 게 윗면이 회전수가 홀수로 발생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가 지금 딱 여기가 지금 엣지가 두 개고 두 개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써도 되는데 저는 보통 그냥 엣지 3사이클 공식을 이용해서 저는 맞추는 편입니다. 뭐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쓰세요. 제가 이제 그 만능 333 만능 해법이라고 하는 저는 그 공식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뭐 물론 익숙해지시면 이 큐브도 전부 다 OLL 공식, PLL 공식 써서 맞추실 수 있긴 한데 뭐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볼까요? PLL 페리티가 발생을 했는가 안 했는가 보게 되면은 일단 맞춰봐야 되겠네. 헷갈리네요. 잠시만요. 아, 발생을 했네요. PLL 페리티가 발생을 했고 기왕이면 내가 가서 하나도 안 맞죠? 잠시만요. 요렇게 맞추는 게 낫겠네요. A펌을 써서 제가 지금 방금 뭘 생각한 거냐면은 요렇게 코너가 요렇게 틀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마침 PLL 페리티 발생을 해서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바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PLL 페리티라는 것은 이제 그 엣지가 그러니까 엣지든 코너든 간에 모든 조각이 최소한 3개 이상의 위치가 틀려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얘를 한 쌍이라고 본다면 2개만 자리가 바뀌는 걸 PLL 페리티라고 하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저희가 엣지를 먼저 맞추고 갔기 때문에 코너만 2개가 바뀐 것도 똑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T펌 쓰면 이렇게 T펌을 쓰게 되면 이게 코너 2개가 자리 바뀐 거는 엣지 2개가 바뀐 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뭐 얘랑 얘를 바꾸면 F펌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틀린 코너를 여기다 두고 여기서 이제 그 바보토끼발 공식을 쓰거든요. 잘 보시면 스몰 R2 U2 스몰 R2 UW2 스몰 R2 스몰 U2 이렇게 하게 되면 얘랑 얘랑 자리가 바뀌어요. 그럼 T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T펌을 쓰시게 되면 T펌을 쓰시게 되면서 이제 해결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모두 평면 조각이라서 별로 차이가 티가 안 나거든요. 여기서 제가 한번 공식을 써볼게요. 스몰 R2, U2, 스몰 R2, UW2, 그다음에 스몰 R2, 스몰 U2. 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엣지 2개가 자리가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랑 얘도 자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얘가 이게 되는지 몰랐던 거죠. 요렇게 공식 놓고 쓰면 이 MGC 글씨를 잘 보세요. 요 2개를 바꿀 거예요. MGC하고 여기 있던 거 보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2개가 자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랐던 사실을 이런 큐브를 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얘를 먼저 풀고요. 공식 한번 더 써주게 되면 풀립니다. 자, 그래서 참 얘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 근데 이제 메가몰 픽스 같은 큐브 같은 경우는 모든 센터가 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보토끼바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무공식 해법을 해서 센터를 자체를 다 90도로 옮기고 막 이런 것도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이 큐브는 안 그래도 돼요. 여기가 있거든. 흰색이랑 노란색 센터가 뭐냐면 방향성이 없잖아요. 그럼 얘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도 봤지만 앞면과 뒷면의 요 두 자리가 센터 조각이 자리가 바뀌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바보토끼발 공식을 여기서 쓰면 돼요. 여기서 요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바꾸고 싶은 게 얘랑 얘를 자리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바꾸고 싶은 조각 하나를 여기다 두시고요. 이 조각을 1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D2, B2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보토끼발 공식을 쓰시게 되면은 얘랑 얘가 자리가 바뀝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 얘랑 얘도 자리가 바뀌고 얘랑 얘도 자리가 바뀌지만 얘는 같은 색이라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공식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 R2, U2, 스몰 R2, UW2, 스몰 R2, 스몰 U2. 얘 바뀌었지만 티 안 나죠? 그리고 얘랑 자리가 바뀌었죠. 그럼 다시 돌아오면 돼요. B2,
D2. 자, 그리고 와서 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방금 공식을 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지금 90도가 센터 조각이 180도가 돌게 돼 있는데 180도는 아주 손쉽게 우리가 또 해결할 수가 있는 게요. 잘, 요 공식 따라 하시면 돼요. R,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요걸 5번 하시면 돼요. R, U 프라임, R 프라임 2번, 3번, 4번, 5번. 그러면 이게 180도는 90도는 돌리기가 힘든데 180도는 얘 혼자 제자리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딱 돌리게 되면은 이제 아까는 코너 2개만 자리가 바뀌었던 게 이렇게 엣지 2개까지 T펌이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놓고 T펌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야.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메가몰픽스에 쓸 수가 없어요. 엑시스도 안 됩니다. 엑시스나 메가몰픽스 같은 경우는 위아래 1층이랑 여기 마지막 3층 센터도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못 씁니다. 근데 이제 피셔나 윈드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거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윈드밀 333 응용 큐브의 444 버전, 그래서 444 응용 큐브들 중에서 좀 가볍게 즐길 수 있을 만한 윈드밀 444 버전을 가지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런 큐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결코 쉽진 않을 거예요. 특히 페리티 같은 거 해결할 때. 근데 이제 처음부터 메가몰픽스나 엑시스 같은 거, 마스터 엑시스 이런 걸 하시게 되면은 이게 진짜 정신이 없어요. 이게 센터 조각이 다방향성이기 때문에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444 응용 큐브 같은 걸 해보고 싶다 하는데 어려운 걸 처음부터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큐브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많은 분들께서 즐겨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엔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